안녕하세요. 도노반입니다. 오늘은 법정지상권 네 번째 시간으로 저당권에 의한 법정지상권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미 배우신 관습법에 의한 법정지상권은 건물 소유자를 위한 법정지상권이라면 오늘 배우실 저당권에 의한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자를 위한 법정지상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정지상권의 제한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원리를 이해하시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시작합니다. 저당권에 의한 법정지상권은 민법 제36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조항을 정리해보면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할 것,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할 것,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 다시 한번 설명해보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해야 하며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같아야 하며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가 첫 번째 조건인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일전에 공부하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같은 내용이오니 이해가 가실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여야 한다를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을 뒤집어 보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이 나가고 추후 건물이 세워지고 토지만 경매가 진행되었다면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없습니다. 만약 이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면 손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저당권자입니다. 일전 말씀드린 대로 나대지와 건물이 있는 토지는 가치에 차이가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나대지가 가치가 높습니다. 가치가 높은 나대지 상태에서 대출이 실행되었는데 나중에 생긴 건물로 인해 법정지상권이 주어지면 토지의 가치가 떨어지므로 경매에서 토지의 낙찰가가 낮아져서 저당권자는 대출금 전액을 회수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로 생긴 손해, 즉 불측의 손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 법의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는 건물이 있음에도 저당권을 실행한 저당권자에게 책임이 있기에 법정지상권은 성립합니다. 저당권자는 응당 건물에도 저당권을 설정했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건물이 존재하기는 하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어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추후 저당권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되었다면 이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할까요? 성립합니다. 미등기는 물론 무허가 건물에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합니다. 법정지상권은 초급 과정은 아니기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여야 한다 해서 건물이란 무엇일까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공사 중인 건물이 있습니다. 토지주가 자신의 돈으로 건물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도중에 자금이 모자라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로 합니다. 그런데 공사 도중이라서 건물에 등기가 없어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추후 건물이 완공되었으나 건물의 매매와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경매로 토지가 나온 경우 이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있을까요? 이때의 관건은 어디까지를 건물로 볼 것이냐는 것입니다. 법에서는 건물은 기둥, 보, 지붕이 있으면 건물로 취급합니다. 비록 완공은 되지 않았지만 기둥, 보, 지붕이 완성되었다면 이미 건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정도면 건물로 인정되어 법정지상권이 성립됩니다. 심지어 법정지상권을 다루는 판례에서는 아직 기둥, 보, 지붕이 없더라도 건물이 건축 중이고 이를 예측 가능하였다면 이미 건물로 보고 법정지상권을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기초가 부실한 고수는 없습니다.